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가는 너무 잘 가고 있고, 물론 뭐 하루하루는 빠지기도 하지만 수급도 너무 좋은데, 자,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만의 강점. 자, 여기에서 삼성전자만의 강점이라고 하면 TSMC에도 없고 SK하이닉스에도 없는 삼성전자만의 비밀 병기 강점이 뭐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강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자, HBM4, 자, 내년에 경쟁하게 될 HBM4에서 삼성전자의 강점이 발휘될지 어떻게 될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내년에 HBM4에서 4 경쟁에서 TSMC하고 SK하이닉스 연합군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그냥 딱 이런 컷만 보면 HBM 강자 1위 SK하이닉스 현재 기준으로, TSMC 파운드리 강자 1위, 야, 여기 연합해가구나 하고 삼성전자가 HBM4에서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HBM4는 HBM 시장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게임 체인저다 여기가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뭔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제품 양산에 신기술이 도입이 되고, 당연히 여기에는 또 고객 맞춤형 기능이 대거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전에 HBM3까지는 좀 범용 제품이긴 한데, 일단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우선 이게 D램을 쌓아 만드는 HBM의 가장 밑단 보시는 것처럼 이 로직 다이를 파운드리 공정에서 만들어요. 자, 이 로직 다이를 파운드리 공정에서 만드니까 당연히 SK하이닉스하고 TSMC하고 연합이 될 수밖에 없죠. 이 고객 맞춤형 제작에 능한 이 파운드리 기업이 로직 다이를 만들면 이 HBM4의 성능을 크게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냥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만 단순 비교해서 본다면 삼성전자 승이죠. 삼성전자 승. 이것만 본다면 로직 다이가 파운드리 공정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HBM 현재까지 강자인 SK하이닉스가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 대만의 TSMC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구도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기업의 연합에 삼성전자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까? HBM과 파운드리 사업을 모두 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의 장점을 살리는 전략을 짰죠. 아이고, 장자님, HBM하고 파운드리 우리 다 하지만 저쪽은 양쪽에서 다 강하지 않습니까? 로직 다이를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지금 담당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른바 이제 턴키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건데, 이거 요부 HBM4 안에서, 자체 안에서 뭐 CPU하고 다 연결 패키징까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HBM4 시장을 놓고 삼성 그리고 SK하이닉스, TSMC 연합군의 경쟁 구도는 HBM4에서는 완전히 확연하게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제 패키징 부분만 됐다면 이제 로직 다이까지 TSMC에서 맡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HBM4 경쟁에서 이제 정말 거기에서 완전히 우위가, 이제 HBM3까지는 그래 삼성이 몇 년 동안 손 놨잖아. 그런 걸 좀 감안하는 분위기인데, HBM4에서 완전 진검승부가 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나오는 분위기는 TSMC와 SK하이닉스 연합을 삼성전자가 이기고 HBM4를 엔비디아에 납품할 수 있을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 있다. HBM4는 할만하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하고 TSMC에 없는 게 삼성전자에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SK하이닉스하고 TSMC 뭐가 없을까요? 예, 바로 여러분, 반도체 설계, 그리고 이 관련된 기술, 관련된 노하우, 이런 인력들. 자, 요 부분, 특히 로직 반도체 같은 게, 로직 반도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그 시스템 반도체, 로직 반도체라 그러죠. 요 쪽에 있어서는
로직 다이 이 반도체 설계에 있어서는 지금 TSMC 같은 경우에 제조 공정이지 설계를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자, 로직 다이는 HBM의 앞으로 두뇌 역할을 합니다. CPU와 같은 프로세서처럼 HBM을 컨트롤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능은 고객의 요구를 반영해서 얼마나 잘 이 설계하는지가 상당히 좌우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CPU, 뭐 GPU, AP, 컨트롤러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 개발 설계하는 팹리스의 역량이 필요한 건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뭐 AP는 말할 것도 없고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삼성이 뭐 세계 최고고, 뭐 CPU하고 GPU도 어느 정도의 삼성전자 설계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비교를 할 때 뭐 글로벌 탑 뭐 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 이 자체 설계 역량으로만 본다면 삼성전자 팹리스 역할을 하는 시스템 LSI 사업부, 여기에 직원 규모가 수천 명이거든요. 이런 규모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삼성전자 LSI 사업부 같은 경우는 뭐 TSMC는 뭐 사실상 말할 것도 없고 SK 하이닉스하고 비교해도 상당히 막강한 조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핵심 제품 같은 경우에 엑시노스 뭐 지금 그 AP를 설계를 하고 있죠. 최근까지 지금 엑시노스 2500도 2500이지만 이게 설계 부분에 따라서 문제가 아니라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 파운드리 이제 수율 부분의 문제지, 설계에 있어서는 지금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 전에 엑시노스 2400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건데, 이게 삼성전자 쪽에서 설계를 한 거죠. 상당히 성능도 잘 나오고 수율도 잘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삼성전자가 상당히 시스템 LSI 사업부가 가지고 있는 팹리스 역할은 TSMC나 SK 하이닉스가 갖지 못한 삼성전자만의 역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통신용 칩인 이 모뎀 칩을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또 반도체 기업이기도 합니다. 모뎀 칩 같은 경우에 애플도 인텔 모뎀 칩 사업부까지 인수를 해가면서 이 모뎀 칩 직접 개발에 나섰지만 계속 실패를 하고 있죠. 자, 인텔도 안 되는 부분이 삼성전자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내 기업이고 뭐 주가도 좀 답답하고 이러다 보니까 때때로 삼성을 우리가 조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히 삼성전자가 이번에 HBM4에서 가지고 있는 강점은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 TV하고 스마트폰 등의 디스플레이 화면에 필수적인 디스플레이 구동칩 DDI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눈 역할을 하는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소니에 이어서 세계 2위죠. 근데 사실 이 부분도, 이미지 센서 부분도 지금 일부 역량에 있어서는 소니를 제가 봤을 때 앞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이 시스템 LSI 소속 인력들이 직접 설계하고, 우리 쪽에서 파운드리도 당연히 하고 이제 그런 지금 구조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 납품이 예정되어 있는 지금 AI 인공지능 가속기죠. 마하1도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가 이거 북미 법인 R&D 조직과 함께 이렇게 지금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SK 하이닉스하고 TSMC 같은 경우에는 각각 HBM 개발 및 생산, 파운드리 쪽에 상당히 강점이 있는 거 인정합니다. 당연하죠. 인정하지만 시스템 반도체 설계 관련 노하우 그리고 인력은 저는 삼성전자가 최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설계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TSMC도 그렇고. 그래서 로직 다이의 이 고객 맞춤형 설계가 필요한 HBM4에 대해서 저는 삼성전자가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신감이 있고, 또 삼성전자가 자신감을 나타내는 이유다라고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HBM4 개발 관련 태스크포스를 신설을 하고 엔지니어를 거의 한 300명 정도 투입을 했죠. 최근에 이제 HBM 전담 개발팀을 메모리 사업부에 공식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팀엔 시스템 LSI 사업부,
이 출신 인력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도 요 로직 다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길고 짧은 것은 돼봐야 알겠지만 분명한 건 삼성전자가 결코 쉽게 그렇게 만만한 회사는 아니다 라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